만약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삶을 꿈꾸고 계시다면 그 상상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오래도록 별을 향한 여행을 낭만으로 그려왔습니다. 무중력 속을 떠다니며 푸른 지구를 내려다보는 장면은 수많은 영화와 소설이 그려온 가장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화면 뒤에 감춰진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맨몸으로 던져지는 순간 남은 의식은 단 10초. 별빛으로 가득 차 낭만적이라 여겨온 저 검은 공간은 사실 인류에게 가장 냉혹한 처형장입니다. 그곳에는 우주에 발을 들인 인간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9가지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를 실제 사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포는 절대적인 진공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당연하게 여기는 공기는 사실 지구가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그 공기가 단 한 톨도 없습니다. 기압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에서 맨몸이 노출되면 놀랍게도 우리 몸속의 체액이 체온에서도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사라지면 액체가 훨씬 낮은 온도에서 끓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폐 속의 공기는 강제로 빠져나가고 산소가 끊긴 혈액이 뇌에 닿으면 불과 10여 초 만에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90초 안에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1971년 소련의 소유즈 11호가 3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지구로 귀환하던 중 지상 168km 상공에서 밸브 하나가 고장나 캡슐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우주복조차 입지 않았던 세 사람은 손쓸 틈도 없이 진공에 노출됐고 캡슐이 착륙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이미 모두 숨져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우주 공간에서 사망한 이 사고는 진공이 얼마나 소리 없이 그리고 순식간에 인간을 앗아가는지를 증명합니다. 비명을 전할 매질조차 없는 완벽한 침묵의 최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공포는 극단적인 온도입니다. 우주는 흔히 차갑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하고 잔인합니다. 빛이 닿지 않는 우주의 배경 온도는 영하 270도, 절대영도의 문턱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태양이 직접 내리쬐는 면은 정반대로 순식간에 100도가 넘게 달아오릅니다. 문제는 우주의 열을 골고루 나눠줄 대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구에서라면 공기가 열을 실어 날라 온도를 고르게 만들지만 우주에서는 그런 완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햇빛을 받는 쪽은 타들어가고 그늘진 쪽은 얼어붙는 극과 극의 온도가 몸 하나에서 동시에 벌어집니다. 우주비행사가 입는 우주복이 그토록 두껍고 복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복은 사실상 걸어다니는 소형 우주선이며 정교한 온도 조절 장치로 이 300도에 가까운 온도차를 실시간으로 상쇄합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단 한순간이라도 멈춘다면 인체는 곧바로 그 극단에 내던져집니다. 한쪽은 화상을, 다른 한쪽은 동상을 입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포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입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는 두 겹의 강력한 방패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자기장이고 다른 하나는 두꺼운 대기입니다. 이 둘이 태양과 우주에서 날아오는 해로운 입자를 대부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방패를 벗어나는 순간 인체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태양이 뿜어내는 고에너지 입자와 은하 저편의 초신성 폭발에서 날아온 은하 우주선이 우리 몸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이 입자들은 세포를 뚫고 지나가며 DNA를 조각냅니다. 손상된 DNA는 암세포로 변할 위험을 키우고 장기간 누적되면 심혈관 질환과 인지 능력 저하까지 불러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화성을 한번 왕복하는 정도의 여정만으로도 우주비행사가 평생 받을 방사선 허용량의 상당한 부분을 소진하며 암 발생 확률이 크게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에서는 병원의 엑스레이 한 장에도 신중을 기하지만 우주에서의 삶은 보이지 않는 총알이 매 순간 온몸을 꿰뚫는 폭우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공포는 예고 없이 몰려오는 태양 폭풍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태양은 동시에 가장 변덕스럽고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태양 표면에서 거대한 플레어, 즉 폭발이 터지면 치명적인 고에너지 입자의 파도가 무서운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밀려옵니다. 지구에서는 자기장이 이 파도를 막아내며 오로라라는 아름다운 현상으로 바꿔놓지만 우주 공간에 있는 인간에게는 그런 방어막이 없습니다. 만약 우주비행사가 강력한 태양 폭풍의 한가운데에 노출된다면 단 몇 시간 만에 시사량의 방사선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폭풍이 언제 닥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태양 표면의 폭발을 관측한 순간 입자는 이미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우주기지나 우주선에는 반드시 방사선, 대피소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늘이 언제 사용을 집행할지 모르기에 인간은 늘 대피할 곳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포는 총알보다 빠른 미소운석입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석 파편들이 끝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편들은 초속 수십 킬로미터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날아다닙니다. 총알의 속도가 초속 1km 남짓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에서는 모래알 하나조차 폭탄이 됩니다. 티끌만 한 파편 하나가 우주복이나 우주선의 벽을 꿰뚫으면 내부의 공기는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그 안의 생명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은 이 위협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30번 가까이 궤도를 바꾸는 회피 기동을 해야 했습니다. 정거장의 창문에는 이미 작은 파편들이 남긴 흠집과 크레이터가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가장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흉기가 되는 셈입니다.
여섯 번째 공포는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압병입니다. 이것은 우주선 내부가 아니라 우주 유영을 나설 때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우주정거장 내부는 지구와 비슷한 일기압을 유지하지만 우주 유영에 쓰는 우주복 내부의 기압은 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압력을 낮추지 않으면 우주복이 너무 뻣뻣하게 부풀어 움직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급격한 압력 저하가 또 다른 위험을 부릅니다.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혈액에 녹아있던 질소가 작은 기포로 변합니다. 이 기포가 혈관을 막고 관절을 파고들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이것은 잠수부가 너무 빨리 수면으로 떠오를 때 겪는 바로 그 잠수병과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사는 우주유영에 나서기 전 몇 시간에 걸쳐 순수한 산소만을 들이마시며 몸속의 질소를 미리 씻어내야 합니다. 우주로 나가는 단 몇 시간의 작업을 위해 그토록 길고 번거로운 준비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공포는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목격한 빛의 섬광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목록에서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아폴로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주비행사들이 똑같은 증언을 남겼습니다. 눈을 감고 잠들려 할 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의 점이나 줄무늬가 번쩍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나 피로 탓으로 여겨졌지만 연구 끝에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섬광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에너지 우주선 입자였습니다. 이 입자들이 우주비행사의 안구와 시신경을 직접 관통하면서 마치 실제로 빛을 본 것처럼 뇌가 신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번쩍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사선이 자신의 눈과 뇌를 꿰뚫고 지나가고 있다는 눈으로 확인되는 증거인 셈입니다. 잠들기 위해 눈을 감을 때마다 방사선의 흔적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은 우주가 인간에게 주는 가장 섬뜩한 경고입니다. 여덟 번째 공포는 우주를 떠난 뒤에도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오래 우주에 머문 몸은 놀랍게도 중력을 잊어버립니다. 지구에서 우리의 심장과 혈관은 늘 중력에 맞서 피를 머리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힘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중력이 사라진 우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몸은 빠르게 그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편안해 보이지만 이것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무서운 대가로 돌아옵니다. 중력을 잊은 심혈관계는 지구에 돌아온 뒤 다시 피를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주비행사는 단지 몸을 일으켜 서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어지럼증과 실신을 겪는 기립성 저혈압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장기간 임무를 마친 일부 우주비행사는 귀환 직후 스스로 걷기는커녕 똑바로 서지도 못해 들것에 실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뼈에서는 칼슘이 빠져나가고 근육은 줄어들어 몸 전체가 급격히 노화한 것처럼 쇠약해집니다. 우주는 이렇게 자신을 떠난 자에게도 끝까지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공포는 아득한 거리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절망적인 위협일지 모릅니다. 앞서 말한 모든 위험은 뛰어난 기술로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압도적인 거리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좁힐 수 없습니다. 지구 저궤도만 벗어나도 병원과 구조대 그리고 돌아갈 길은 순식간에 아득히 멀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인 화성조차 편도로 수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아득한 공허 속에서는 사고가 나도 구조대가 오지 않고 물자가 떨어져도 다음 보급선은 몇 달 뒤에나 도착합니다. 지구에서는 응급실까지 몇 분이면 닿을 위기가 우주에서는 곧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그 광막한 어둠 속에서 그 어떤 손길도 닿지 않는 곳에 철저히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우주의 진정한 공포는 어쩌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절대적인 고독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별빛으로 가득 차 아름답지만 그 침묵 뒤에는 아홉 겹의 공포가 도사린 잔혹한 어둠입니다. 절대적인 진공과 극단의 온도, 끝없이 쏟아지는 방사선과 예고 없는 태양 폭풍, 총알처럼 날아드는 티끌과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혈액, 눈앞에서 터지는 섬광과 서서히 무너지는 육체,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좁힐 수 없는 아득한 거리까지. 우주라는 공간은 그 존재 자체로 인간을 조금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 모든 공포를 알면서도 계속 그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소유주 11호의 비극이 있었고 수많은 도전이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영역이라 불리던 모든 곳은 언제나 누군가의 무모해 보이는 첫걸음으로 역사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깊은 바다도 높은 하늘도 한때는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죽음의 영역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저 차갑고 무한한 어둠마저 끝내 인류의 새로운 길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